네, 안녕하세요. 내 꿈을 이루는 삶 기현아빠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지난주에 한 3일 동안 시골에 부모님을 뵙고 우리 행복한 시간 참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엄마 아빠 보고 이래서 참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제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평생 직업하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세 번째 시간인데 참 안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업은 이직률이 제일 높아요. 물론 진입장벽도 가장 낮지만 이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앉았습니다. 참 제가 한 10년 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한번 채용해 봤는데요. 근데 많이 직원들을 채용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면 심지어 같은 동종 업계에서 함께 일하는 경쟁자가 되었던 아니면 동반자가 되었던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 생각만큼 그렇게 기억에 남는 친구가 몇 손가락 안에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보통 한 10명 정도가 직원을 채용을 하면은 그 중에 5명은 거의 대부분 일주일 안에 퇴사를 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5명이 퇴사를 했죠? 그러면은 한 5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 또 3명은 한 달 안에 또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명이 남았어요. 그 2명은 이제 뭐 대부분 한 6개월은 이제 정도 이제 가서 이제 퇴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이직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동종업계에서 함께 이렇게 동반자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는 동종업계가 경쟁자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나와 함께 나의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내 직원이 나랑 같이 일하고 직원 수수료를 내가 받아서 어떤 뭐 부동산 가게를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그 직원이 그 동정 강남의 어떤 다른 데 이제서 다른 곳으로 오픈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직을 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밉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이제 초월을 했고요. 오히려 내가 강남에 내 편인 사람, 그러니까 내 편일 거 아니에요. 나의 예전에 직원이었으니까 그렇게 감정이 안 좋게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유대 관계를 하면서 정보를 같이 이제 교환을 하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너지가 2배로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주계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물건이 있다면은 그 친구가 이제 손님을 데리고 가서 그 물건을 계약시키고 아니면은 그 친구가 좋은 물건이 있다면은 내가 손님을 붙여서 이제 좋은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친구도 계약을 하는 거고 저도 계약을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수익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아무튼 계약이 안 나오는 거를 그렇게 계약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경쟁 업체라기보다는 동종업체의 이제 동종업체의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중개업에는 그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중개업에는 기본급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기본급이 작게 있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기본급이 있는 곳에는 뭐 인센티브가 이제 조금 작아서 작은 데가 있고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특히 더욱더 기본급은 없고 다 이제 인센티브 100% 인센티브제 이제 뭐 비율제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 비율제가 이제 5대5 반반 아니면 뭐 6대4 근데 뭐 6대4도 직원이 6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이 6일 경우도 있고 대표가 6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5대5라고 하면은 그 5대5에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이제 직원이 이제 있으면은 그 직원이 이제 계약을 해야지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가게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광고를 많이 하니까 광고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료도 이제 그 수익으로 이제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직원을 관리하고 관리자 입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일부 이제 수익이 들어갈 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본급이 하나도 없어요. 즉, 내가 계약을 직원일 경우 계약을 하나도 못하면은 아예 한 달 동안 월급이, 한 달 동안 계약을 못하면 한 달 동안 월급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뭐 밥도 안 주는 데도 있으니까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어야 되고, 뭐 경비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제가 차로 뭐 이렇게 유류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한테 다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을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계약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한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뭐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월급은 하나도 없고, 그게 이제 한 달이면 견딜 수 있는데 두 달이 되고 막 3개월이 되고 뭐 계약 하나 했는데 얼마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것만큼 계약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왜냐면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막 돈 싸들고 와가지고 아유 나 이거 계약할게요. 아무거나 물건만 주세요. 다 계약을 할게요. 뭐 전세가 됐던 임대가 됐던 아니면 매매가 됐던 뭐 아무튼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내가 계약을 하려면 최고로 좋은 곳을 찾는 게 당연한 거겠죠. 저 역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집을 구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최고로 좋은 데를 선택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은 계약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데 아무 손님이 그렇게 쉽게 아무나 붙들고 막 계약할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손님보다는 본인이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아야지 손님이 계약을 하지. 절대로 손님보다 내보다 이 사람이 더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그 사람한테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죠. 정보가 더 없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내가 수수료를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나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뭐 좋은 집을 구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수수료를 주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몰라.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지역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그러면 당연히 그러고 바로 일어서서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겠죠. 근데 이제 초짜들은 초짜라기보다는 처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 알려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아니면은 그 어떤 뭐 월세가 됐던 뭐 상가가 됐던 뭐 임대차가 됐던 뭐 매매가 되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잘 본인이 이제 빨리 이제 습득을 시키고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를 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결국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되었던 그 시간 때문에 이제 그때 동안은 이제 견뎌야 되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비율제다 보니까 계약이 안 나오면은 내 소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달 해봤는데 안 돼서 이제 이직하는 경우가 높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객을 내가 만난다 그래서 무조건 계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만약에 내가 내 시간을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대리 운전을 한다 그러면 내가 고객의 차를 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은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만큼 나는 어떤 일정의 보상을 수익을 받는 건데 돈을 버는 건데 이거는 이 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객을 만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계약이 나오냐? 아니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여러 부동산들을 A라는 부동산도 만나고 B라는 부동산, C라는 D 심지어 막 10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다 만나서 자기에게 가장 많고 자기 어떤 뭐 원하는 그 경제적인 사정에 맞춰서 가장 괜찮은 거를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도 계약이 안 나오면은 그냥 그 만나기 준비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초창기에 그 계약을 만나는 사람마다 계약이 안 나와서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고 내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노력만큼 소득이 안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딜레마가 너무 스스로 너무 내 딜레마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을 처음 할 때 2천에 40짜리 원룸 월세를 찾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분 이제는 얼굴은 이제 가물가물 하는데 오랫동안 그분들 때문에 딜레마에 좀 빠져 있었죠. 왜냐면은 이게 신혼부부잖아요. 그때도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가 하나 있는 신혼부부인데, 그 친구들도 신혼부부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전세 구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여유롭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면 2천에 40짜리를 구하는데 뭐 옵션도 다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도 있은 건데,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혼집 구하는데 좋은 집에서 좋은 어떤 뭐 가전제품도 올려놓고 이렇게 살기를 첫 시작인데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못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2000에 40에서 가장 좋은 집을 구해줘야겠다 싶어서 진짜 3일 동안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강남에 있는 모든 2000에 40짜리를 진짜 무식하게 다 보여줬어요. 그럴 동안 하루 종일 만나기 전에도 한두 시간 전화해서 일일이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에 50이면 2000에 40 맞춰달라고 또 부탁도 해야 되고, 아니면 물건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도 없이 20통 이상을 전화를 해야 되고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손님을 만나서 역삼동 갔다가 논현동 갔다가 대치동 갔다가 삼성동 갔다가 뭐 청담동 갔다가 이렇게 내 기름값을 허비하면서 다녀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3일을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 그 사람들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나는 그 많은 시간과 내 열정과 나의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2000에 40에 자기들이 눈에 맞는 게 없으니까 다른 지에 가서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업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 그래도 결국은 고객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2000에 40에 최고로 좋은 집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일을 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집을 구하더라도 강남의 어떤 시세의 그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분들은 뭐 다른 지역에, 어디 지역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뭐 싼 지역이겠죠? 그런 데 가서 이제 2000에 40에 자기 눈에 맞는 집을 계약해서 뭐 신혼부부를 알콩달콩 잘 살았겠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어떻게 3일 동안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억울한데, 아무튼 그런, 저도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이제 그때는 한참 뭐 잘 서투르다 보니까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절대 만나는 사람마다 계약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노력과 내 수고가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세 가지 어떤 딜레마 때문에 참 부동산 중개업을 접근하기는 좋은데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뭐 지금까지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모진 풍파들을 다 겪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것이고 평생 직업이라 생각하고 할 겁니다. 이제 오늘은 참 나쁜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중개업을 다니면서 생각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오늘은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